지금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 이관표입니다. 기관별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차 보고네요. 저희 첫날 하는 거 다 보셨죠? 그죠? 네. 그 첫날 하는 거는 생중계여서 어쨌든 국민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또 이제 저랑 문답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인사말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하나의 지적과 하나의 당부 말씀은 다 보셨죠? 그걸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제가 반복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장관이 된 이후에 이런 이제 업무 보고도 처음이지만 또 국민주권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 이런 보고를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나갈 거고 그런 어떤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제가 막 까칠하게 뭔가를 막 여쭤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만 제가 질문을 할 것 같고요. 6개월 후가 중요합니다. 6개월 후에 한 번 더 이제 할 거거든요. 그때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6개월 후에 다시 확인하고 네, 그 다음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개월 후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뭐 업무 보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예술 분야 소속 기관의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지역 소통 분야 소속 기관의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보고 및 질의응답 시 발언자는 마이크를 켜시고 입 가까이에 당겨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 후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 회의실 마이크를 한 분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발언하실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확인 후 발언 부탁드립니다. 좌석 앞에 마이크가 없는 분들은 발언 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 첫 기관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편장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로서 책임과 신뢰에 기반해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선한 학생처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활동 지원과 복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학습 환경을 위해 학교 폭력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입시 요강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교원의 겸직,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 준수와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예술 생태계를 선도할 인문 콘텐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문학 수업 확대를 통해 예술 교양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문적 감수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장르 간 융합 교육 확대로 창의적 협업 역량 강화와 미래 예술 교육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생과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K-아츠 파트너십을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통영, 세종, 광주 등 지역 예술영재교육원과 예술영재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영재 유스캠프 등을 운영해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대학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활력 제고를 위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하는 강원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 전남 구례군과 협력 사업으로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 인구 감소 지역 대상 예술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예술교육 허브 비상 확립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QS 예술, 공연 예술 분야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학술, 예술 역량 및 국제 평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예술협의체 및 MOU를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해온 개발도상국 대상 예술국비 장학사업인 아마플러스 장학사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학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족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예술 교육 공간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융복합 수업에 필요한 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인문 융합 교육 및 원간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복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석관동 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과 장애인 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간 운영 최적화 차원에서 예술 영재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 거점화를 위해 대학로 교사 내 유휴 공간의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예술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개교 이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제도, 인프라, 국제 협력을 아우르는 K-아트 2040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위, 교육, 창작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문화 경쟁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예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임명장 드리면서 뵙고, 그래서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보면 한예종은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K컬처의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040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또 저희가 제안도 하시고 또 조언도 해준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걸 반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이 이제 해외에서도 워낙 이제 잘 알려지고 해서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오죠. 지금 지금 지역 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영, 세종, 광주의 지역 영재교육원 운영하시던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앞으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충청, 그다음에 전라, 그다음에 경남 이런 지역을 통해서 지역 격차의 해소와 지역 예술 영재의 꿈나무에 대한 어떤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졸업생들이 굉장히 저희 학교에도 많이 진학하기도 하고 또 지역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들에 진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과가 좋으면 이 부분은 계속 좀 확장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5년마다 이제 계약이 되는데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큰 어떤 거점으로서의 더 활발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의 어떤 지역과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리적 위기 학생들에 대한 아무래도 대책 지원 이쪽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그 예술적 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뛰어난 역량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 보이다가 입학 이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치열한 어떤 자신과 또는 어떤 주변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지원센터의 그 학생 3단 심리소를 통해서 입학하자마자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이제 심리 검사도 하고요, 또는 개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적인 그 상담도 하고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방식이겠죠.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해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알려지면서 이 수요가 계속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그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단을 해봤을 때, 상담을 해봤을 때, 이 학생이 조금 위기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정신건강 치료비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빨리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국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5분의 상담 심리사와 외부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을 좀 더 증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학생들마다 정신건강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 한 2,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제 내년엔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학교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학생들한테 1인당 건강치료비도 증액을 시켜주고 또 외부 상담사도 또 더 초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관계부처와 국회하고 잘 그 의논을 드리고 또 말씀도 드려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생제 치료비도 올리고 인원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예술 인재들 계속해서 잘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 넘고 그러니까 원간에 이게 벽이 세서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뭐 예전에 통소본 하려다가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뭐 융합, 디지털, AI 그런데 이런 환경 변화에 뭐 교육 방향 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그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저희 학교의 어떤 그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설립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이제 6개월이 각 전공 분야에서 전공 실기 교육을 심화시키고 뭐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 현재 저희의 예술 교육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학교로서 저희 학교가 이런 그 교육 환경을 둘러싼 예술 환경의 어떤 변화에 예술 교육의 방향의 새로운 지평을 저희들은 설계하고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전공의 심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되 학생들이 좀 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그 관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적 감수성을 더 굉장히 고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문학적인 수업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좀 더 증폭시켜야 되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6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보면 해당 원의 그 교육의 어떤 만족도도 높지만 타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각 원의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타원, 타 장르의 어떤 그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타원이나 타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수업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또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전환점에서 저희 학교의 어떤 교육의 방향이 전공의 심화와 더불어서 인문적 감수성의 확대와 또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그런 융복합 교육의 그 확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언어, 자신만의 문법,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는
그런 그 예술가로서 성장하게 해야 될 것이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의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장 모정미입니다. 전통 기반, 시대 공감, 가치 공유의 전통 예술인 육성을 교육 비전으로 하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2026년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교육 비전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며 실기 역량의 기틀을 다지고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창작 역량을 키우는 목멱예술제와 소리샘 예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온 학생 주도로 공연의 전반을 구성하는 우룩당 땡긴당과 목멱 한마당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기획부터 무대 연출, 홍보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연주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경영자나 무대 감독 등 다양한 진로를 실무적으로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서 음악, 영상 편집 및 미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1인 작가이자 연주자로서 영화 및 드라마, 음악 등 국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적 경로를 개척하도록 전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글로벌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나눔 교육으로 국악 예능 영재 교육원 운영과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전통음악 교실과 개포골 국악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며 예술의 공익적 가치를 체험하고 교육자나 사회 활동가로서의 진로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한 시야 확대로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 프랑스 현지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글로벌 예술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최고 수준의 국제 진로 탐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시대와 공감하고 배운 것을 기꺼이 공유할 줄 아는 진정한 전통 예술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통의 자부심을 품고 각자의 진로를 당당히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념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악중고랑 전통 예중고랑 차이가 있죠? 좀 분야별로 좀 다른가요?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국립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라시대 음성서부터 이황지가학부, 국악사 양성소 이렇게 해서 궁중음악을 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통예술고등학교는 이제 사립이었다가 국립으로 전환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속 음악의 기본을 가지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결국 교육기관이고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계속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있고 현대에 맞게끔 또 이제 새롭게 계속 네. 재창조하는 영역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시대적 흐름이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뭔가 교과 과정 혹은 뭔가 그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무언가들을 우리가 계속 좀 잘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더 보강해야 되거나 지금 네. 하고 계시는 것에서 뭔가 좀 아쉬움, 뭐 혹은 지원을 이 부분은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해서 가면서 사실은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문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제1의 진로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고요. 연주자의 폭은 사실은 뭐 저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국립국악원 연주단원인데 사실은 한 명의 연주자를 뽑는 곳에 한 1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0명 이상 중에 한 명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 99명은 자기가 배운 전공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좀 패배자의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가능하다라고 학생들한테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기획자나 학교 이제 저희가 원래는 학교에서 예술제나 이런 걸 할 때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다 구성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연주자만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 기획 공연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연 전반의 기획자, 연출자, 또 무대의 스텝 또는 음향, 뭐 조명, 프로그램 구성, 하우스 매니저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본인들이 공부한 것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미디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연주를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국악을 기본으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 음악이나 뭐 드라마 음악, 생활 음악 또 이런 것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교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22년부터 진행을 해보고자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다면 학생들이 많은 진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또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진로 문제가 제가 걱정이 네,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무대가 부족하니까 네. 하는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가야 할 곳이 네, 적고. 네, 적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부작용 네.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었는데 네, 네, 말씀처럼 그렇게 교육 범위도 좀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끔 네. 미리부터 이렇게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또 무대를 더 넓히고 예술단도 더 확장하고 하는 네. 일들을 같이 해야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된 건가요? 네. 네, 마이크가 되더라고요. 되네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마이크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교감 정향권입니다.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전년도 성과 및 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전통예술을 선도할 창의적 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족예술 대제전 등 대폭 공연을 성학년에 진행하였고 전국 규모의 전통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580여 건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창의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통해 66명의 학생들이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 발표를 개최하여 전통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였고 명인 특강 등의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예술 교육기회 제공 및 공익적 향유와 사회 환원을 위해 교육청 주관의 진로직업 박람회에서 국악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총 3,000명 이상 참가자들에게 학교와 전통예술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진흥을 위해 개최한 초중등생 대상 국악 배움 교실 등에 4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교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정점 과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수업 참관 기회 제공 및 학생의 소통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수업 공개 주간을 운영하여 연이에 학부모 수업 참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입니다. 심신이 건강한 예술인재 육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총 45개의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게는 전문가 초빙 연수 등을 실시하여 수업 전문성 및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학생들을 위한 전공 심화 및 명인 특강,
부전공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 진행 상황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교장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 교장 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예술 중고는 제가 언론 국회에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현지 홈스테이, 안전관리 부실, 예산 집행 허위 보고, 뭐 있어서는 안 될 입시 비리까지 채용 비리도 또 있었고, 이 전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뭔가 좀 고강도의 어떤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 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보여서 그 부분부터 좀 그냥 학교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문제점들이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네, 작년 9월 이후 2학기부터 제가 교장 직무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또 학교에 본격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감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 감사실에서 학교에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보완점을 찾으면서 이 한 학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 언론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학교가 또 어려움도 많이 처해 있었고 학부모 또 학생들도 많은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학부모 학생들에게 자주 안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려고 일단 운영을 해왔고요. 현재는 이 뭐 전 교사가 일단은 좀 쇄신하자라는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감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 확실히 내려지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과정 면이라든지 또 신학기 교육과정을 정확히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 학사 업무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방학 중이지만 각 부장님들 계속 학교에 나와서 신학기 업무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가 뭐 무슨 죄겠습니까? 결국은 학교로부터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뭔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자체가. 근데 감사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미 학교 스스로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반성 치열하게 하셔야 되고 네. 이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게 개인의 문제였나 구조의 문제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원인을 찾고 함께 토론도 하고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각오도 서로 다지고 무언가 고강도의 혁신의 방안도 만들고 하셔야 되는 것들은 또 움직여져야 되는데 또 감사 결과 기다리고 이게 이제 과거의 모습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주도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적당하면 지적당하는 대로 또 이렇게 뒤늦게 후행적으로 대응하고, 저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에 대한 믿음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제적으로. 네. 저희가 또 계속 문체부가 뭐라고 얘기한다가 아니라 학교가 먼저 문체부에도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말 같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고 이래야 저희도 든든하다는 말씀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굉장히 다양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전통예술과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신학기 준비를 위해서 2월 하순에 전체 교직원 연수를 3일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프로그램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지금 집어넣어서 교사 연수라든지 다짐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먼저 나서서 분위기 일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중앙극장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이경환입니다. 국립극장은 지난해 공연 590회 개최와 마당놀이 등 14건의 만원 사례를 기록하며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책임운영 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과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동력 삼아 창작 역량 강화, K 공연 예술의 세계화와 지역 공연 예술 활성화를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립극장은 전속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신진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창극단 효명, 무용단 축제 등 전통 기반 대중성을 결합한 신작을 제작하고 우수 작품은 레파토리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작, 작가, 안무가, 작곡가 프로젝트와 청년 교육단은 실현기회 확대로 차세대 예술 인력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아트인 시리즈 등 야외 행사를 활성화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 예술을 즐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K 공연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 등 대표 축제를 통해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전속단체 우수 공연의 해외 투어와 국제기구 협력으로 K 공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국립극장과 장벽 없는 국립극장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립극장은 국민의 삶의 쉼표가 되는 문화 공간으로서 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 예술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 핵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립중앙극장 공연 횟수도 늘고 관람객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요즘? 관람객 횟수는 2005년도에 590회를 했고 그 관람객은 26만 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네. 그 저희 국립중앙극장은 전속 단체 3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런저런 안전사고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네, 들어서 그 부분에 안전사고 대해서 있었습니다. 네네 제발 정말 이건 막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철저하게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안전사고 대방 네, 말씀을. 일단 사고가 났긴 났지만은 그 미미한 사고였지만 그래도 더 경각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저희가 무대 예술 전문 안전관리자를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하고 관람객을 위해서 공연 전에 매 안전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에서 산업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서 항상 저희는 공연, 관객, 시설에 대한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사태를 준비해서 전 직원 대상 심폐호생술 같은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신속한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라는 게 보통 시설의 부실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그거는 뭐 평소에 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들은 좀 그 큰 사고들은 그 무대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무리하게 연습을 강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연을 간다든지 네. 뭐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무리하게 리허설을 하고 하다가 이제 뭔가 추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막아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냥 뭐 안전관리 뭐 요원 2명 배치하고 뭐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무대에서 사고 나는 게 그 무대를 관리하는 그 직원들은 안 나는데 외부에서 이 무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안전하게 장치를 막든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비트 같은 게 하강에 있는데 이번에 무용 사고도 그렇게 났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지금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특히 무대에 그 접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인데 접근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상시 무대 안전 요원 2명 배치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안전 사고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다른 곳에서 그 추락 사고는 되게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국립중앙극장은 아니지만 세종에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산재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또 그 부상이라는 게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갖고 온 것을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다시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생명을 잃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그죠? 예술적 생명은 잃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전관리자한테 맡길 일인가? 결국 그런 낯선 곳에서의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 사람에게 그런 안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거기서 공연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꾸 시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네. 그 시킨 사람이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장관님 저기 작년에 저희 지방 공연 밀양에서 사고 난 무용단 사자의성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국립극장에서는 뭐 사고가 그렇게 최대한 예방하는데 지방에서 사고가 난 이유는 그 무대 안전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극장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고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 관리자가 지방에 배치되지 않을 때는 저희 담당 팀장, 부서장이 바로 동행해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립중앙극장은 물론 이제 전속 단체 세계 그 단체에서도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네. 또 이제 극장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돼야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현장에서의 의견들 이렇게 해야 이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좀 주셔서 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공연 문화계에서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 책임 소재에 대한 좀 명확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국악원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립국악원장 직무대리 황성훈입니다.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국악을 비전으로 하는 국립국악원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 공연 예술의 총본산으로 서울 본원과 세계의 지방 국악원과 함께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개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국악원의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격 국악 공연으로 전통 예술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국악원은
국악의 올곧은 보존과 전승을 위해 궁중연내, 제례 등 원형 콘텐츠를 무대화하여 종묘사직, 환구제략, 태평서곡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악원을 찾는 관객들이 국악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대표 상설 공연인 토요 명품 공연은 외국인 관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악의 창조적 개성을 위해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설 공연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 환류의 기반이 되었다는 주제로 옛 지편전 터인 수정전을 배경 삼아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희를 상소화하여 국악 공연의 상품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체감하는 국악 항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 제정에 따른 국악 주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국악원과 광화문 일대에서 기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 동행 사업으로 문화 양극화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악과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악을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게임, 웹툰 등 K 콘텐츠와의 협업으로 한류의 파급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악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악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국악곡을 작곡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AI 창작용 음원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국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물어볼 수 있는 국악사전의 체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며 국악의 저변을 확장하겠습니다. 지방국악원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국악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과 서산 신규부는 설계 공모와 충북 영동 분원 건립 연구 용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국악이라는 비전 실현을 통해 문화 강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립국악원이 참 국악의 본산입니다. 하셔야 될 일이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산 진도 남원에 있는데 지금 강원권, 충청권 네, 지금 준비되고 있죠. 네, 네.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을 좀 잡아서 준비를 하고 네, 계시는 이제 건가요? 강원도는 이제 그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민족 관련되는 북한 연계 관련되는 또 특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서산도 이제 지역 특화하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진행되는 건 이제 국악 연구소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국악 연구와 체험 분야 특화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국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K컬처, K대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그 계기들이 있어서 지금 국악이 조금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또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는 뭔가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공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좀 공연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저희 토요 명품 공연이라고 매주 토요일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그걸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에 그 수정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편전 트인 수정전에 유선청과 협의해서 또 공연을 하고 또 연희가 또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설 프로그램에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중적이면서도 세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연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세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의 내실화, 그다음 두 번째 예술원 회원님들의 사회 공헌 활성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운영의 내실화에서 첫 번째 회원 선출 및 예술원산 시상으로 창작 의욕 고치 및 예술 발전 기여입니다. 우리 예술원 회원이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5세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김지미 씨 돌아가셨고 연초에 또 안성기 씨 돌아가시고 해서 작고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에 6, 7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신입 회원을 뽑는 거고요. 이제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현원은 7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1명 정도가 비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결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89명입니다. 그래서 89명하고 지금 현원이 79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신규 회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손진책 회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진 않으시지만 70대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79세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으시다고 하셔서 지금 의욕적으로 조금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부회장은 이제 시인으로 유명한 신달자 씨가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임 회장님, 부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올해 신입 회원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의 저술 활동과 공연, 전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구술 체력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이 구술 체력 사업은 이 대부분의 이제 연령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그거를 다 구술을 받아서 체력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1년에 한 4분 정도 해서 책으로 4권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학 작품집 발간이라든지 미술전, 음악회, 영화제, 연극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새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 한국의 예술원이 일본 예술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예술원을 벤치마킹해서 195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제 과거 역사를 쭉 찾아봤더니 10년 전에는 이제 한일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10년 전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이후로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국하고 가장 흡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 한일 예술원 간의 교류를 올해부터 좀 추진을 해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원 회원분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회원분들이 예술계에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재능 기부를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게 특별 강연회는 지금까지 좀 하고 있고, 특별 강연회는 그동안 이제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주로 했는데 이제 대학까지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술 분과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미술 전시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년부터는 지방의 순회 전시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기부 제도를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젊은 예술가상이 한 10명 정도 이제 수상을 하는데요. 총 상금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는 예술원 상조회, 예술원 회원님들이 내신 돈으로 그 시상금을 한 3분의 1 정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대한민국 예술원이 기관 운영 내실화와 회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서 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술원 회장단은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대표 원로 예술인들을 예우하고 또 그분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 신입 회원 네. 선출하신다고. 어쨌든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늘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입 회원 선출하는 것도 참 정말 주의를 잘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명예도 명예지만 그 회원이 종신제고 또 수당이 있습니다. 그 월 200 정도씩 해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고친 게 이제 기존 회원들이 신입 회원들을 추천하지 못하게 아예 추천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선출위원회 이 개의 정족수 자체도 과거의 과반수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는 조금 마련을 좀 해놨고요. 추천 저 심의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심의가 이제 분과에서 각 분과에서요. 분과가 이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인데 요거는 연극, 영화, 무용은 8명, 7명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연무라고 해서 합쳐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되거든요. 현원으로 치면은.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선 심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심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를 하면 총회에 가서 총회는 이제 과반수의 이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로여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이 과정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8개 기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첫 기관으로 국립국어원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직무대리 윤성찬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언어주권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언어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 기준이 복잡하고 실제 관행과도 달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유시옷 표기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4차례 실태조사 결과 개정 필요 의견이 92%까지 상승함에 따라 국어심의회에서 사유시옷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교육, 출판,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정리했는데, 올해는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사유시옷 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어 연구는 조사 대상 지역을 북한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인 지역어 정보를 국민과 연구자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어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 문화에 특화된 언어 지식 자원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34종의 말뭉치를 구축 공개하였는데, 올해는 언어 문화 중심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말뭉치 36종을 추가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 체계도 구축해서 인공지능 언어주권 수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 유입되는 외국 용어에 대한 발빠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및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6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공언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정량 평가에 대하여 소통성 등 정성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맞춤형 교육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고 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채롭게 하고 특히
언론, 방송, 기업 등과 폭넓게 협업하여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한국어 교육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인해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유통되고 있지만 품질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정합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한국어 교재를 인증하여 한국어 교재 품질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출판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20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제는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내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K-티처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표준 국어 대사전 정보 보완, 국어 상담 서비스 운영, 수어와 점자 사용자의 언어권 향상을 위한 사업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이나 한글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 같은 것도 여기랑 같이 협의를 하십니까? 예, 당초에는 예를 들어 뭐 교과서 같은 경우도 국정교과서 검정 인정이 있듯이 당초에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다가 사실은 세종학당에서 쓰는 교재도 기본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들다가 이제 워낙 수요가 다양하고 맞춤형 교육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세종학당도 직접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이제 한국어 교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이시옷 표기 체계는 규범에는 뭐 등교길 하면 교 밑에 시옷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최대값 그러면 대 밑에 시옷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올해 이제 그 시옷을 빼도 되는 쪽으로 예, 기본 원칙이 이제 건가요? 표기하지 않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시야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굳어져서 쓰이는 것들은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안 쓰는 쪽으로 이제 그래서 원칙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가게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허용해 주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예, 원칙과 네, 네. 허용 이렇게 이제 네, 가려고 합니다. 이 말뭉치가 정확히 뭡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마도 이거는. 네. 말모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국어사전의 원고가 되는 게 말모이. 이거는 아마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말뭉치는 그거보다는 훨씬 대용량 언어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음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굉장히 큰 언어 데이터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말 모든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지금 막 변환되고 있을 때 이때 네.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니까 이런 부분들이 AI의 무척 중요한 어떤 그 기본이 바탕이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속도가 지금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화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거는 인공지능의 학습,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의 뇌 신경, 언어 신경이 형성이 되듯이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134종을 구축했는데 이게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이제 주로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기업 아마 국가대표 인공지능에 준비하는 모든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미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 학습을 했고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특화된 서비스들 예를 들면 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치매 예방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라든가 뭐 웹툰의 뭐 번역 모델 그다음에 뭐 점자나 수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번역 다국어 번역기 이런 여러 가지 특화된 서비스 모델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텍스트 기반의 자료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이제 요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미지와 뭐 음성 이런 것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한국 언어 문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들은 좀 외국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해서 이런 우리 한국 언어 문화에 또 특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속도도 생명인 것 같아서요. 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으면 저희랑 잘 상의해서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래서 수요 맞춤형으로 하려고 민간 기업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세종학당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우리 네. 국립국어원이 참 초기에는 자랑스러운 기관이고 유서가 깊은 기관인데 세종학당 최근에 10여 년 사이에 확 성장한 거랑 국어원이 계속 이렇게 좀 저엄자는 연구기관으로 남아 있는 거랑 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말뭉치 사업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참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고 그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 장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확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뭉치 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사이시오 참 좋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일단 기관 정체성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사업 기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분들 유념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차관본데요. 그 좀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국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결국 국어 사용 능력이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뒤따라가지 못한 얘기인데, 근데 그 국어 사용 능력은 또 공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 보고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만은 네. 교육부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 좀 없어서 그거는 교육부하고 어떤 관계들을 좀 맺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교육부는 뭐 교육 전반을 다 하는 거고요. 이제 국립국어원은 국어에 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에 관한 교과서 할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어원이 당연히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문해력 이런 부분들이 뭐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립국어원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뭐 디지털 시대에 더더욱 좀 약화가 됐지만 우리 국어 능력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립국어원이 어떻게 할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뭐 숙론을 거쳤는데 크게 이제 어휘력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 교육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휘력 증진을 위해서 이제 국립국어원이 국민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한 4만 어휘를 기초 어휘 목록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더 홍보도 좀 하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필수적인 것들 저희가 한 2,500 정도로 이제 문제은행 어떤 자가 진단용으로 한 2,500 정도를 금년에 문제은행으로 한번 개발하고 또 교재도 한 5종 정도를 준비해 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이제 그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 당연히 가장 취약한 게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읽기, 듣기 순으로 이제 심각해서 글쓰기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논중형 글쓰기 진단 체계, 진단 기준을 작년에 마련을 했고요. 원래는 이거를 자가 진단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글쓰기 원자료 16,000개, 그다음에 그 채점까지 다 해서 수정한 것도 한 16,000개에서 그 정도 데이터로 확보를 했는데 R&D 하다가 그 업체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단이 돼버린 바람에 이제 국가대표 인공지능 업체 선정되고 그러면 그런 데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런 진단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들 계속 글쓰기 같은 걸 해보게끔 하고요. 금년에 우리가 준비 중인 거는 10월 달을 목표로 하는데
농중형 글쓰기 국민 그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해서 한 3,000명 정도 해서 뭐 본선에는 한 100명 정도 최종 본선을 치러서 이제 거기에 장관상까지 주는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를 좀 이끌어 볼까 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장상훈입니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4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저희 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건립은 내년 2027년 말 착공, 2030년 준공, 2031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26년 4월부터 실시 설계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방향 제시와 준비 건입니다. 세종 신관의 건립과 연관해서 새로운 비전을 한국과 세계의 문화를 담아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 열린 창으로 정하고 한국 민속 중심에서 세계 민속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세계 민속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박물관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브라질 리우 삼바 축제에 참여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는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 처음으로 세계 민속관을 상설 전시로 준비할 것입니다. 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 정책 중 문화기관 이전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대표 국립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해서 세종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등 부처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체 관람객 228만 명 가운데 135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이 방문하셨습니다. 국내 박물관 중 수나 비율 면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들의 방문 동기는 세계인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독특한 콘텐츠에 대한 선호였습니다. 개대언을 비롯해서 드라마, 영화, 팝, 컬처에 대한 외국인의 주된 관심은 한국인의 생활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일생, 한국인의 일년과 같은 한국인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구성으로 외국인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관람객들이 K컬처의 핵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또 향유할 수 있는 대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K컬처의 확산과 세계 민속으로의 주제 확장을 위해서 2026년은 국내외 박물관과 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박물관의 가장 첫 번째 화두는 협력입니다. 세계 유수 인류 민속 박물관 및 한국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K컬처 확산과 상호문화 이해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프랑스의 깨브랑리 박물관 또 헝가리의 민족학 박물관과 MOU를 맺기 위해서 문안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온 국내 지역 박물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K-뮤지엄 공동전시, 민속생활사 박물관 혁명망 지원, 세종을 비롯한 중부권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6개 각급 박물관들과 협력망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점 추진 과제와 더불어서 서울 중심부의 주요 관광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관람 서비스를 개선해서 누구나 친근하게 방문하는 열려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민속박물관은 동서고금의 삼남안상을 다루는 내셔널 휴먼 라이프 뮤지엄으로서 지향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만 명 이상 방문 네, 그렇습니다. 하죠, 그죠? 근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예, 저희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불편해하는 점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뮤지엄샵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뮤지엄샵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단위 상품점 중에 매출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주에 이어서 3위였는데 저희가 올해 2.5배 정도 규모로 저희 면적을 넓혀서 어제 안 그래도 그 사장님하고 또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문화상품점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TF를 만들어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종시로 국립박물관 단지 옮기면서 이제 민속박물관도 이전하는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어느 단계예요? 설계 단계인가요? 네, 설계 단계입니다. 지금 기본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고요. 기본 설계가 한 91%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이면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 접어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말에는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28년, 29년, 30년 3년간 공사를 해서 31년에는 세종시의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 행정수도에 걸맞은 국가대표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곳보다는 어느 정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장관님. 실제로 한 1,000평, 3,000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규모가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더욱이나 서울관의 존재 필요성, 유지 필요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을 유지할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네, 뭐 저희 기관으로서는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에서는 세계 민속을 보여주고 또 현재 230만여 명이 찾는 이 공간에 대해서는 한국 민속을 다루는 전용 공간으로 양관 체제를 구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민속박물관이 그 전시물에 대한 수집이 워낙 광범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장고도 무척 넓은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파주에 저희 꼭 방문 요청드립니다만 저희 파주에 굉장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개방형 수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무래도 이제 문화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그 수장고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은 공간을 또 빌려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2031년에 개관을 위한 적극적인 수집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파주관 바깥에다가 컨테이너 수장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파주 클러스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힘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약 11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여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현대사 박물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액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설 전시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우리 현대사에 상징적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상설 전시실 입출구를 새로 만들고 88 서울 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과 콘텐츠를 보완한 무장의 전시 공간을 확장하여 함께 보는 역사관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와 지역을 잇는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비무장 지역, 제헌절 등 우리 현대사를 조망하는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인기가 높았던 특별전을 주제 특화형, 지역 밀착형 순회전으로 개최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유산 자료센터 지역 분관 건립 추진으로 박물관 미래 인프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현 수장고의 초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에 현대사 전문 수장고 기업과 유산 자료센터를 건립하는 종합계획을 본부와 같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화, 산업화, 관광 등 주제별로 역사적 현장성을 지닌 각 지역에 분관을 건립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현대사의 가치를 지역에도 공유,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비무장지대, 내년 민주주의, 후년 관광 등 분관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특별전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1987년 6월 항쟁 40주년 기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민주화운동 자료수집과 학술대회 등을 작년에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 특별전을 개최하여 4.19 혁명에서 빛의 혁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의의를 선보이겠습니다. 또한 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서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인 온라인 교육학습 플랫폼을 개발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대사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관을 포함한 광화문 소재 8개 문화기관이 협력하는 홍보 협의체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서 광화문을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활기찬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체에 속한 7개 박물관 미술관의 작년 관람객은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올해는 공동 안내 팜플렛을 다국어로 제작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전시 등 주요 행사를 공동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광화문 뮤지엄 런과 같은 국민 참여 이벤트와 옥상 정원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개최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광화문 속 문화, 체육, 예술의 향기를 발산하는 상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 네, 그렇습니다. 를 다룬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네, 지금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예전에 그 문체부 청사 쓰던 곳을 리모델링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공간으로 원래부터 설계된 데가 아니어서 좀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장고의 절대 부족입니다. 원래 사무용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이고 이제 해가 지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만 점이 넘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금 수장고가 너무 부족해서 민속박물관의 수장고를 일부 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장 용량의 지금 6.2배, 620%에 달하는 뭐 초과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잘 의논해서 파주에 빨리 수장고를 건립해서 또 특히 사라져가는 이제 중대형 근현대사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한 현대사 유물들을 소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민속박물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유물 자체가 현존하는 부분이 이제 미래에 다 유물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영역이어서 정말 수집하고자 작정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수장고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그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 네, 네, 본부에서 파주 수장고 클러스터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그 소속 박물관들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 현대에는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면 뭔가 소실되어져 버리면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보존을 해서 후세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되게 큰 하나의 사업일 수밖에 없어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 6월 민주항쟁 40주년인데 어떤 전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큰 전시를 준비하면 3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민주화 관련 자료 수집이나 구입 그리고 구술 조사 등을 시작했고요. 올해는 구체적인 전시 기획, 학술 대회 그리고 자료집 발간 그리고 기증유물 전시회를 하고 내년 6월에 전시 개막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저는 K컬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이룩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율성과 창발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K컬처의 기반이 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우리 현대사가 뭐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볼 때에도 참 경이로운 그런 어떤 장대한 어떤 면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국내외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제일 수장고가 부족한 박물관이잖아요. 우리 4개 중에. 근데 뭐 한박, 대박, 우리 저 민박 해서 중박까지 나아가서 혹시 공동 구매 소장품을 공동 구매, 공동 수장 이런 거는 한번 논의해 볼 수 없나요? 지금도 이미 이제 현실적으로 한박이 모자라면은 이제 민박 수장고 좀 쓰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잘만 계획이 되어진다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수장고 간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렇게 공동 수장, 공동 이용을 하게 되면 전혀 또 새로운 전시가 기획될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속박물관도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네, 뭐 시너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물관마다 수집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한글박물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강정원입니다.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중점 추진 관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 피해 복구와 기존 증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2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중축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응급 복구와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층 일부 구조체의 교체와 보강이 필요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완료 예정이고요. 2028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장 체험실을 조성한 후에 10월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안전한 공사, 튼튼한 박물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은 저희 박물관 나름대로 이제 한글의 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글 문화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 100돌, 훈맹정음 100돌 등 주요 한글 기념일이 있는 상징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기획 전시, 또 국내외 순회 전시, 다양한 문화 행사와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한글의 소중함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외 외국인 대상 차별화된 한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2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글의 원리와 박물관 문화유산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인기 많은 실감형 체험시설인 한글 놀이터를 지역에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린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과 세계로 한글 문화를 공유 확산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한글 문화유산인 내방 가사와 말모이 원고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지역에 있는 그 김해 한글 박물관이라든가 국학 연구기관 등과 같은 문화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에 숨어있는 한글 자료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글은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유명한데요. 역량 있는 예술가, 기업들과 협업해서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국내외 유통 지원도 강화해서 한글의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문화유산을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한글박물관에는 약 10만 점의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중요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서비스하고 인공지능 기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개발해서 기술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문화유산 자료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등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한글날 100도를 맞아서 한글 자료 기중문화 확산 캠페인과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한글 자료를 기증할 수 있도록 기증 전시 개최, 또 자료집 발간,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재 발생 이후로 그 문화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또 국립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에서 저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본관 건물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사용하지 못하지만 교육, 연구, 자료 수집 등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화재 복구 증축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개관이 2028년 10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한글방울 화재가 이제 저희가 3층이고 이제 4층 옥상인데요. 이제 옥상에 이제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3층에 이제 화재가 났기 때문에 3층을 보강해야 이제 4층 증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 진단을 해봤더니 이제 구조체 전체에 대해서 다 봤거든요. 화재 피해 부분뿐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3층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또 복도, 한글 놀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제 그을음 같은 이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둥이나 구조체에는 영향이 없고요. 녹색 부분은 화재가 있었긴 하지만 구조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그 피복이 이제 내화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벗겨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심한 것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저희 건물이 이제 기둥은 콘크리트가 쌓여 있는 철골 구조고요. 위에는 이제 철골 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보가 이제 겉어와 빔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그 기둥들 중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게 그 철골 보들인데요. 여기에 한 11개 정도를 교체하거나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 4층을 증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시 설계 업체를 이제 작년에 선정해서 이제 제휴 건축사무소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좀 역량이 있고 또 우리 그 예술의 전당이나 공주박물관 이런 데들을 설계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구공사에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분 화재였는데 너무 오랜 기간 이게 개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가게한날 100주년 한글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26년 한글의 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박물관이 부여한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한글 학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2026년에 이제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고 또 한글날이 이제 1926년에 시작이 돼서 100년을 맞이하는 그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한글의 해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업적을 이루셨던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 역사를 보여주고 또 미래를 개척하는 일들을 올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갖고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제 기획 전시실에서 그 각야라는 이제
제목으로 가칭이 짓기는 하지만 그 특별 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간의 역사들을 좀 보여주면서 미래를 조망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저희가 월별로 이제 한 분씩 정해서 그분들의 그 헌신한 노력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저도 이제 한글박물관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 한글과 관련해서 몰랐던 그 기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호모 헐버트라든가 외국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를 기억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이제 저희 우리 김영수 차관님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MOU를 체결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그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어쨌든 문자들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문자의 흐름 속에서 한글이 갖는 위상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국제 학술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하고 또 협업을 해서 조폐공사나 오령 같은 기업들과도 협의해서 한글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장 공간이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수장고가 173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 박물관 자체도 협소하지만 수장고도 적어서 한 2021년부터 이제 수장고 확충을 위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문화기반과에서 종합적인 그런 플랜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민속박물관 5수장고를 임차를 해서 2022년부터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계 문자박물관에도 또 이제 대형 그 인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 수장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수장고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죠? 네, 장관님, 저희 지역문화정책관실에서 올해 파주 문화 클러스터 연구 용역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수장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숙입니다. 네. 저희 기관 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총괄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독립청사 건립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과 국유지 사용 승인에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또 총괄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을 통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와 전국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협의회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자료 제작 및 공유 확대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장애 유형별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며 공공간행물, 만화 등 AI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대체자료를 개방, 공유하도록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여 국가 대체자료 종합 목록 시스템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 확충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이해 관계자분들을 위한 도서관 자료 수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감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적 전자출판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접근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기 위해 출판계와 또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포용적 출판을 활성화하고 또 장애인 접근성 자료에 대한 검정 및 운영 체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도서관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국가 대체자료 공유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대체자료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공공도서관 대체자료 개방 플랫폼 적용 기술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대체자료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 장애인 인문 독서 체험 등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책나래 서비스, 또 독서문화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독서문화 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해요. 장애인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이게 진행이 되다가 약간 뭔가 미적미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5년에 두 차례 걸쳐서 예타 신청을 했었으나 미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독립청사는 진짜 시급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생각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획예산처에 또 중기 사업 계획에 그 재원 분배 그 방향에 맞춰서 예타 통과 및 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독립청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 이용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수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자에게 맞는 형태, 특화된 형태로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냥 일부에 이렇게 있는 거라 네. 이건 분명히 독립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여러 곳에서 뭐 필요한 여러 요건들에 대한 그 요구들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 문체부도 면밀하게 같이 작업을 해서 예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중에 1층 정보 놀이터에 98평 정도 규모의 장애 유형별로 열람 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서고가 부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서 개발을 하는 데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요.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또 전국의 장애 서비스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 공간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 어쨌든 다른 부처에는 또 생각이 다르신데 문체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찾아오는 도서관도 있지만 찾아가는 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려면 곳곳에 이 영역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늘 교육시키고 같이 그렇죠. 움직이게 네. 해주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너무 영역이 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네. 그 도서관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원활하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정책방송원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직무대리 이찬구입니다. KTV 국민방송 보고드리겠습니다. KTV의 미션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정 전과정 기록과 개방을 통해 국민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KTV는 올해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홍보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 48개 전 부처 정책 생중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중계 대상과 범위를 48개 전 부처로 전격 확대한 것입니다. 부처 지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 주요 행사에서부터 정책 이해관계자, 주요 정책 과정, 민생, 재난, 안전, 긴급 현안까지 정부 정책의 생생한 현장을 국민께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장관급 이상의 브리핑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이나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 현안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증가되는 다양한 중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KTB는 디지털 중계 전담팀 2개를 신설해서 KTB의 중계차, MNG 경량 중계, 민간 협업 이 3가지 3원 중계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계와 송출, 나누리 포털 아카이빙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영상은 보존과 동시에 나누리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개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3원화된 디지털 중계 체계를 통해서 정책의 형성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투명한 정부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KTB의 공공 콘텐츠 확산 및 플랫폼화 방안입니다. 국정 영상물의 대국민 개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아카이브 플랫폼의 나누리 포털은 기존의 단순 자료 제공 중심에서 국민 이용 편의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즉 26년 2월부터 정부 언론,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고화질의 국정 영상을 검색부터 활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대국민 전면 개방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또한 명확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KTB가 기사, 중계 영상, 모든 영상과 저작권이 확보된 정책 영상은 즉시 개방 중에 있습니다. 총 75만여 건의 KTB가 자체 제작 보유한 영상은 정비 단계를 거쳐 26년에 누적 개방 31만 2천 건을 달성하겠습니다. 26년 연간 다운로드 수는 5만여 건, 그다음에 누적 이용자 수는 8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KTB 공공아카이브 전담 서비스팀을 2월부터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KTB 온라인 플랫폼을 등을 활용해서 나누리 포털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TB의 온라인 정책 소통 대표 채널을 화하겠습니다. KTB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달성을 위해서 최근 KTB가 자체 제작한 국민들에게 큰 호응도를 얻은 킬러 콘텐츠 명벤저스 시리즈와 젠프의 참모들 시즌제를 추가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공무원의 구슬땀 이야기를 담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신규 제작하겠습니다. KTB는 디지털 정책 홍보를 선도하는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며 국정 홍보의 새로운 콘텐츠 혁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2026년 KTB는 국정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 개방하여 국민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정부 생중계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제 국정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 네, 하고 계시고 일이 엄청나게 몰려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직원들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인력 충원 약간명이지만 그다음에 예산 증액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중계 요청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은데 우선순위 같은 거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기존에 그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급 행사들을 해왔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최소한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과정을 소화하라, 담아라 하는 이제 내용이라서 이게 차등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해오던 대로 이제 일을 추진하되 지금 이제 재난이나 안전 이런 부분이 발생 시에는 최초로 MNG 팀을 보내서 일신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중계팀을 또 다시 보내서 전 과정을 차질 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
신경을 써서 계속 그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네.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 기존에 채널 중심으로 움직였었다면 이제는 그런 그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네. 좀 일을 추진하셔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올해 새로운 도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저도 긴밀하게 같이 챙기고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좀 잘 이끌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체부 3차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김상욱입니다. 전당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K컬처를 통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와의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문화자원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문화 ODA 사업을 통해서 공적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주요 기관과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문화 교류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문화 주간과 같은 행사를 통해 전당의 정체성인 아시아성을 친숙하게 풀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유명 전시 공연을 서울에 가야 볼 수 있다는 편견을 깨겠습니다. 아시아의 삶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대형 기획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하고 대표적인 범 내려온다가 탄생한 ACC 미디어 판소리 시리즈처럼 전통의 현대 기술을 접목한 대표 콘텐츠를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즐길 거리가 준비된 시민 참여형 아시아 축제를 강화하여 문턱 낮은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예술 전공 학생들에게는 데뷔 발판을 제공하고 올해 새롭게 만든 7관 전시실을 통해 지역 작가 릴레이 전시 등 지역 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즌 예술인과 같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의 쟁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와 미디어 아트 기술 개발을 통해 아시아의 새로운 예술 창제작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집 문화자원 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아시아 지식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의 소통 및 협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턱이 높다는 전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지역협력 협의체를 상설 가동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기관 운영에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과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강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ACC라는 인프라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60만 명이 ACC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성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치환하고 ACC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CC가 만든 작품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민이 대중적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문체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예술단 이전 내용에 관해 전당의 창제적 인프라와 지역예술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당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방문객이 359만 명이요. 역대 네.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그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게 크고 장대하고 정말 역점을 둔 우리 문화시설, 그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시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그 문화예술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 문화 격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다른 노력들이 있었고 네네. 아까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문턱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렇죠. 지역의 문화 향유에 크게 이바지하는 어떤 기능부터 그러니까 광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전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게 결국은 이제 아시아 대한민국한테 사랑을 받고 아시아의 어떤 중심의 문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기본이어야 할 텐데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 문화 상생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많이 담겨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네. 작년 그동안까지 안 했던 거지만 이런 그 광주 전남을 위해서 올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전당장 취임하고 나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 22변으로 해서 전당이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쭉 살펴봤는데요. 크게는 이제 전시하고 공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시장이 원래 미디어 아트나 설치 예술이다 보니까 평면 회화를 전시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 관련해서는 일단 그러면 좀 그 범주를 좀 나눠서 작가 전 단계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의 졸업 전시를 저희가 좀 열어주겠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학생 작품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작품도 한 2작품이 좀 팔렸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두 번째는 예술 단계에 들어와서 그러면 신진 작가들에게 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올해 평면 회화만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7관을 그래서 올해 오픈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작가 전시할 분들을 이미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중견하고 또 원로 작가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별도로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뭐 미디어 아트는 이인남 작가고 그 다음에 회화는 뭐 오승윤 작가 이제 그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전생애적으로 좀 지역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공연 쪽은 뭐 기현치 봄이라든지 그 광주 전남을 위한 공연 그리고 뭐 시즌 예술 단원을 저희가 1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광주 전남 예술가들이 한 7분 정도 뽑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저희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들하고 좀 협업을 잘해서 좀 시너지를 좀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광주를 좀 아시아 국가 전체로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력을 좀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승윤 선생님 전시할 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역 문화 격차 얘기할 때 좋은 전시, 좋은 공연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많이 열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도 좀 활발하게 순회 공연이 이루어지고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광주에 계시는 그 우리 국회 문체위원회 한 의원님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생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스스로 어떤 문화 생태계가 매우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자꾸 뭐 어떤 뭐 시혜성으로 뭘 우리가 그쪽에 또 가서 좀 해줄게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관점이 너무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광주 전남 자체의 어떤 문화적 생태계, 자생적 문화적 생태계가 단단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시설과 이 좋은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무언가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심점 그런 역할들을 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상 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해주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 계획에도 있지만 네. 더 이 부분은 좀 역점을 두셔서 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아주 좋은 모델이 만들어져야 네. 다른 지역들도 또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개 세션의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 보고에 대한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3차 업무 보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올해 추진해 하셔야 될 계획 속에 좀 많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제 반가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혹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혹은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좀 근본적인 접근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는 뭐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만납시다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항상 늘 같이 협의하고 뭔가 새롭게 더 나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늘 상의하고 있는 한 몸 같은 분들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좀 많이 방향을 잡고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6개월 후에는 조금은 더 지금보다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물, 혹은 국민들이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보고를 이렇게 뭐 녹화지만 오늘은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논의한 다음에 결정된 내용 중에 이렇게 잘 알려도 우방한 일들만 추려서 좀 예민한 건 좀 빼고,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 혹은 뭐 홍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정책들을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도 공개하자입니다. 그래서 뭐 예민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좀 찜찜하다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들이 보이는 데에서는 서로 약간의 조율된 문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안 하자가 지금의 큰 어떤 국정 홍보의 방향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누구나 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다 함께 같이 고민하고,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계속 잘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는 6개월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5개 소속기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